예. 우리 서울에 김정한 대표님하고 몇 분이 또 오셔서 함께 갔어요. 근데 오늘 숫자가 많이 줄었죠. 예. 네, 상당히 줄고 누가 왔냐면 김대원, 네, 김대원 대표 또 이수용 그런 분들인가요? 네, 버스 한 차로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판에 왔는데 오늘 뭐 회장님 사랑해요 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회장님 힘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상황 들으면 돈 버신 분들이니까 회장님 사랑을 못해요. 아, 그래서 회장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재판에 뭐가 됐었냐면 지금 세무사 회계법원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가 나와서 지금 기본 요지는 뭐냐면 이게 재화 용역에 대한 매출이 있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시더스몰, 그다음에 가맹점, 뭐 투자, 그다음에 동해 부동산,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회계를 하게 되었다. 이런 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증인을 내세웠는데 사실 저는 1심에 사실은 LKB가 훨씬 잘했다고 봐요. LKB가 그래도 그나마 정교하게 했는데 이제 새로 선임되셨던 그 화우 쪽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은 회장과 유은혜 그분 총괄 사업본부장인가 보더라고요. 그쪽에서 자료를 기초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그냥 매출이 쭉 늘었다. 그리고 회계가 실제 매출이 있었다. 뭐 이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물은 거예요. 당시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21년 초부터 했다. 그러면 그 전에 회계를 우리가 말하는 돈을 입금하는 순간 재화 거래 용역이 있냐? 그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데이터 값으로 돼서 나중에 캐시가 돼서 나중에 물건 살 때 사게 되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FSD하고 휴스텐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또 1심에서와 달리 시더스몰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난번엔 FSD였어요. 그것이 20년부터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가짜라고도 주장하더라고요.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 회계사는 그의 친자가 아니고 10% 매출액의 10%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보다 그보다 덜 됐다. 그래서 그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런데 이상은 회장은 또 그 1심 때는 그것도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약이 그렇게 됐는데 계약이 그렇게 됐어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슈스템에 매출이 없잖아요. 그 재화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 슈스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FS에서 하면 그 매출이 여기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 슈스템 그 이 플랫폼 있잖아요. 이 플랫폼에 매출이 일어났어. 그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1년, 2년 사이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 재판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 재판장님이 아주 온유하세요.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데 혹시 그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혹시 회계사님은 거기 투자할 생각이 없었냐? 아니 1년 매출이 400억인데 순수익이 200억이 나는 그런 회사는 무슨 사업이라고 궁금했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 그랬더니 이분의 답변이 저는 로또도 안 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매출이 여기 매출이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매출이 시스템으로 전입된 게 있냐? 거기까지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회계를 좀 이상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본사의 직원이 누가 있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직원들이 인베스트 그다음에 이플래그럼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명의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여기만. 네, 명의만 돼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랬더니 좀 애매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님이 묻는 것은 당시 이거 해준 건 얼마 받냐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회계사가 정확한 내용을 아냐라고 물었더니 회계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정관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정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사가 걸리고. 예. 그래서 혹시 21년도부터 했는데 그럼 고전에 2019년, 20년 예. 고전의 거에 대한 걸 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안 봤대요. 그래서 정관에 의하면 출자 근무돼 있고 조합원, 준조합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수금 이렇게 바꿨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을 이 정관과 달리 한 것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물어봤어요. 예. 근데 자기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그 기장을 했냐 했더니 회사에서 먼저 기장을 해서 자기한테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우치 변호사님은 또 이제 이걸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도 그 매출이 실제로 일어난 건 맞죠? 그랬더니 그쵸 국세청의 그 앱에 그 예. 현금 영수증 끊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건 된 거다. 자 그러면 판사님은 그냥 묻더라고요. 이게 그 회계를 보셨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그 지속될 세배로 주고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 예. 그러면 그걸 물어본 거였더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여기저기 뭐 매출도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나와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회계사도 이 사업의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회계사의 증언을 마치고 나서 소미 우리 이사님 쪽도 그냥 사실 오인을 철회하고 그게 뭐냐면 무죄 주장 철회하고 선처해달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달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쪽 그 변호사님 와서 이 소미 이사 본 적 있냐 그랬더니 다른 방에 있어서 자기하고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이사분들 대부분 다 그냥 결심했어요. 다 그냥 반성하고 형량을 좀 약하게 해달라, 선처해달라. 이걸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재판은 누가 하냐면 1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증인을 하나 내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나 봤더니 우리 유은혜를 내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양형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엔 증인은 우리 윤경 부사장, 박재일 단장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증인 신청을 해놨어요. 배현주 단장. 전체를 할지 몇 분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오면 난 사실 그 유은혜라는 분이 경영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잘 몰라서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 단장님이나 윤경 부사장을 통해서 물어보고 아마 재판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방청객 분들은 막 회장님 힘내십시오. 이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네. 어차피 뭐 재임 때도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으니 회장님 우리가 결국 지금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이 반성을 하고 직원들이 몰랐다는 거 그렇잖아요. 나머지 분들한테 다 블록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 없는 블록체인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재판이 끝나는데 지금 그 문제는 더 큰 게 뭐냐면 이 방화법보다도 제일 큰 게 이제 사기 유사수신이 올라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조국 대표가 무죄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1심, 2심, 3심.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 마지막 쯤에 그 변호인들이 이상한 회장 보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빌고 끝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왜냐하면 유은혜가 나오면서 유은혜가 뭐 하는 분인가 난 잘 몰랐거든요. 지금 근데 수원본부에서 나타났던 그 출몰했던 그 CCTV 찍힌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최연소 뭐라고요? 최연소 검장의 사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재화 거래가 있었다, 실제 매출이 있었다, 이걸 증언을 한다고 해서 무슨 색깔의 변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왜 증인을 했냐면 이 본부의 직원들이, 내가 재판부장한테 한 말이 그래요. 본부에 경영진에 있는 사람이 모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훈 기자. 그 다음에 윤경 부사장. 그 다음에 배영수 단장. 그 다음에 각 플랫폼 하는 단장님들 중에 박재열 단장. 그리고 이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은 알았겠냐 이거예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분들이 몰랐다는 걸 좀 입증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몰랐을 정도니 회계사님도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 유사 수준에서 금수에서 물어보는 거는 왜 회계 자료를 확인 안 했냐 그랬어요. 회계 자료를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보셨죠? 자, 방파법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1월 15일 날 다시 이제 마지막 항소심이 벌어질 건데, 그때에 증인을 누가 신청하고 또 여기에 맞서서 참 화우라고 하는 LKB에서 담당하다가 또 변호사가 바뀌어서 화우로 바뀌었고, 또 화우 측에서 지금 회계사를 불러가지고 참 항소하는데 LKB보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 돈만 내버리지 실제 제대로다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 마지막 증인으로 세웠는데 유은혜라고 하는 증인을 세웠고, 그럼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성희 변호사님은 이제 윤경 부사장이나 박재일 단장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여기서도 결국은 방판법 7년 최고형을 받았는데 이상은 회장이만 알고 나머지는 몰랐다. 이상은 회장도 모르는데 나머지 사람도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과 이 전부 죄를 갖다가 이상은 회장이 뒤집어서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앞서갖고 다른 사람들도 다 공범이다, 이렇게 내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악수를 두고 계속 이렇게 악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이런 걸 통해 갖고 변호사들이 참 수인료만 LKB에서 했다, 화우로 갔다, 또 왔다 갔다 되고, 그럼 다음 주에도 증인 내세우는 것도 그 유은혜를 갖다 내세워서 그 증인다운 증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은혜 자신도 거기 안 나가는 게 더 좋은데, 나가서 수원본부에서 있었던 참 그런 완전 범죄라는 거, 이런 걸 참 영상으로 다 드러나서 판사에게 보여줘가지고 유은혜한테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수에 악수를 써갖고 자기들의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상은 회장의 방판법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참 이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12.12 사태 이후에 방판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상은 회장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재판의 그 항소심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상은 회장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와서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죄 받을 길이 있나요? 참 이래갖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사실 확인하지 않고 진실 여부 가려보지 않고 재판도 계속 진행돼 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집행하는데도 악이 있다고 했던 잠언서 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현장을 보면서 사실 확인하지 않고 진실 여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돈잔치에 가면서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지켜보는 것도 좀 씁쓸하고 준조합원들이 냈던 출자금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다 탕진하고 악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또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